이건 예전부터 궁금했었던 건데 네. 다른 영상에도 많더라고요. 복지가 관광이 있는 건가요? 저는 있죠. 8, 9년 전이지만 지금도 있고요.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서비스업이니까 기사님한테 부비적되는 여자 손님들 간간히 있어요. 자기들끼리 놀면 되지 왜. 내가 좀 성깔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애초에 오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버스를 안 해본 상태에서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권유는 하지 않겠으나 그냥 처음부터 오지 마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려주고 태워주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관광 나가는 분들 일할 때는 이게 뭐 정해진 곳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원하는 데 가서 태우고 짐도 실어주고 가야 되는데 그거 한 5분 10분 안에 간단하게 그냥 태우고 가면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뭐 제 시간에 다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통이 혼잡한 데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수용차들이 많이 욕하고 지나가고 근데 욕하고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뒤에서 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좀 곤란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객이랑 미리 통화를 해서 괜찮은 위치를 서로 조율해서 태우고 그런 식으로 하죠. 추후에 이직을 하잖아요. 네. 이직할 때 전 회사에 그럼 평판 조회를 다 하는 다 하죠. 안 한다고는 하는데 하죠. 근데 안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사람 급한데 그게 알게 뭐냐고 하는 데도 있고 사실 법적으로 전 회사한테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라고는 안 하잖아요. 업계가 워낙에 좁으니까 이 사람의 운전은 어떤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회사에 잘 보이거나 군말 없이 조용히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별말 없이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결국은 주관적으로 대답을 해주겠죠.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조용하게 열심히 성실했던 사람이건 아니면 좀 불량한 사람이었건 혹은 그냥 회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건 간에 어쨌든 대답은 그 회사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그 해당 회사에서도 그거를 100% 신뢰하면 안 되고 좀 알아볼 거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궁금했었던 건데 네. 다른 영상에도 많더라고요. 복지가 관광이 있는 건가요? 많죠. 그럼 운전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저는 있죠. 8, 9년 전이지만 지금도 있고요. 그럼 실제 저희가 그 아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끼리? 출발하는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있죠. 거기에서 이 만남도 가지시고 근데 그거는 뭐 본인들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가끔 뉴스에서 나오듯이 그냥 버스의 출발부터 끝까지 차가 조용하지 않고 계속 음악이 흘러나오고 술이 넘치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묻지마가 아니어도 사실 지금도 일반 관광은 그런 게 많아요. 원래 노래 부르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불법이죠. 음주가무도 원래는 하면 안 되죠. 암암리에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거의 불법. 근데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현실이고 안 해주면은 이제 그 회사는 이제 그쪽과 관계된 모든 일이 끊어지겠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회사는 그런 힘든 일을 안 하겠다고 차에 장비 단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단순한 이제 수속만 하는 곳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거래처를 많이 확보를 하거나 좀 일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죠. 그것도 아닌데 편한 일만 이제 운영하겠다 하는 데는 그만큼 돈이 안 되는 거는 기사님들도 그렇고 감수해야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좀 험하게 보이잖아요. 욕을 먹기도 하고 네, 최근에도 택시 때문에 좀 사고 날 뻔했었는데 어떤 분들이 더 위험한가요? 업계 관계자라서 막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둘 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그냥 보내주고 말거든요. 그냥 보내는 게 맞아요. 괜히 이제 내 앞으로 추월하려고 하네 하고 괜히 쓸데없이 기싸움 하면은 그날 하루 기분이 그냥 하루 종일 안 좋잖아요. 버스는 이제 시내에서 주행할 때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정차하고 손님들 내려주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택시 기사님들도 손님 태우려고 혹은 내려주려고 끝차선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기사님들은 이제 앞에 택시가 있다 그러면은 약간 좀 거리를 두거나 언제든지 피하거나 설 준비는 해요. 이 차가 내 앞에서 언제 설지 모른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이제 초보분들은 깨닫는 데는 좀 오래 걸리죠. 경험이니까 다. 그리고 버스 운전 욕하는 분들 많은데 저도 솔직히 욕먹을 만한 운전을 한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크기 차이가 아닐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비양심적인 끼어들기라든가 혹은 위험한 차선 변경, 신호 위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용차, 버스, 화물차 할 거 없이 결국은 할 사람은 다 하잖아요.
다만 버스는 크니까 눈에 잘 보이니까 저 버스 새끼 또 신호 위반하네 아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여지는 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승용차들은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아니 승용차 새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큰 만큼 아무래도 좀 노출도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유턴 한번 하는 것도 한 번에 못하는 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위험해요. 도로 자체가 대형차를 위한 그런 구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현재 전세버스를 그만두고 쉬고 계시잖아요. 네. 왜 그만두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네. 일단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급여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운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배우고 좀 더 일이 많은 회사로 넘어가서 좀 더 많은 급여를 위해서 옮기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고, 나머지 다른 점은 아까처럼 운전직 공무원을 위해서 경력을 쌓고 나가는 경우, 혹은 광역이나 고속버스를 위해서 또 그만큼의 경력을 몇 년 쌓고 나가시는 분들, 보통은 그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운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일하는 거잖아요. 혼자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저는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굳이 어려운 거를 찾자고 하면은 이제 일단 큰 길만 다니는 통근에서는 어려운 건 없다고 생각은 돼요. 초보다 하더라도. 다만 이제 일반적인 관광 일을 나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 길이 좁은 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할 곳도 있고 그런 데도 많아요. 뒷바퀴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안쪽 바퀴만 도로에 타고 통과해야 되는 그런 좁은 길도 있을 것이고 많아요. 그런 거. 급작스러운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권유하는 게, 멀리 나갈 때는 로드뷰 같은 거나 길 찾기로 길 확인 미리 하고, 좀 좁은 데는 없는지, 그리고 목적지에 미리 전화해가지고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맞는지 그런 거를 다 확인하라고 알려주곤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냥 아침에 손님 태우고 뭐 어디 갈 거야 하면 그냥 대충 내비 찍고 가면 되겠죠. 웅 가다가 보면은 대부분 그런 일이 생깁니다. 특히 성수기철에 가면은 차들도 많고 길은 좁고 이도저도 못하고, 그럼 뒤에서 손님이 이제 슬슬 욕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기사는 패닉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전 공부가 중요해요. 안 하면은 그런 데서 당황을 할 거고, 주차가 또 힘들고 그런 데도. 진상 손님들 꽤 많으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진상 손님. 통근 같은 경우는 술 먹고 종점에서 안 일어나는 사람들, 혹은 토하는 사람들, 그런 게 아마 좀 되지 않을까. 회사에서 통근을 타는데 술 먹고 타는 거예요? 그죠. 타시는 분이 자기 이제 퇴근하고 회식이라든가 이제 술 한잔을 걸치고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냥 조용히 타고 가면 돼요. 타고 가면 되는데 토를 하고 중점에서 건드려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또 여성분이면은, 요즘 아무래도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쉽게 못 건드려요. 그러면 이제 경찰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통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뒤처리를 하는 동안 내가 집에 돌아가서 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분은 내려서 집에 걸어가면 끝이지만 이제 기사님은 뭐 차고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서 차 청소하고 이제 또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몇 시간 자고 나와야 되는데, 휴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 셈이 되죠. 그리고 일반 관광 같은 경우는 진상들이 하도 많아서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서비스업이니까 기사님한테 부비적되는 여자 손님들 간간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놀면 되지 왜. 뭐 차 안에서 술 먹고 노는 거부터 이미 다 이제 용인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솔직히 진상이라고 할 수가 없고, 쓸데없이 자꾸 기사 쉬려고 하는데, 그렇게 단체로 나가면은 기사님들은 이제 주차장에서 시동 끄고 쉬어야 되는데, 나가신 손님들 중에 일부가 재미가 없거나 그냥 피곤하니까 차에 와서 좀 쉬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 뭐 말없이 앉아있겠다고 해도 이제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혼자 차 안에서 편하게 쉬는 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죠. 보통 그런 모임에서 알아서 다 자기들끼리 이제 제어하고 끌고 나가고 하긴 하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전세버스 준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이런 사람은 전세버스 운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참을성, 인내력. 이게 나한테 좀 부족하다거나 내가 좀 성깔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애초에 오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맞춰주고 그냥 친절하게 대응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 성격 못 이겨서 손님들이랑 싸우거나, 그리고 운전도 차분하고 여유 있게 쭉 가야 되는데 그거 못 참고 막힌다고 막 거칠게 운전을 하거나, 일단 그럴 인내력이 없는 분들은 애초에 버스를 떠나서 그냥 운수업 자체는 안 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전세버스를 계속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요. 네. 만약에 주변에서 네. 전세버스 운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권하실 건가요?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버스를 안 해본 상태에서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권유는 하지 않겠으나, 만약에 그래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도 좀 되고 너무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대로 소개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진심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와라 같이 하자
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뭔가 막 장밋빛 미래, 황금빛 미래를 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오지 마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프로의 계획 및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돼요. 어쩌다 보니 지금 퇴사하고 무직인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느라 미래를 화려하게 막 얘기를 해드릴 건 없고, 근데 저는 어차피 지금 버스 쪽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할 예정이고 계속 아마 전세버스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만간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건데, 간 곳에서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막전에 그렇게 이야기는 했으나 그렇게 어두운 곳은 아니니까 이곳이 정말 운전을 좋아하고 한번 배워보고 싶거나 하는 분들은 오셔도 무방하니까. 어차피 버스 업계가 생각보다 좁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맥풀도 좀 어떻게 보면 좁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고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